요즘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극중의 주인공 송중기랑 편먹고 이곳저곳 투자하는 오세현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분 직책이 파워시어즈 아시아태평양 대표. 사실 이분이 드라마에서 하는 일이 꽤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일인데 아무래도 재벌 이야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미리 공부하시면은 드라마 보는 데 있어서 좀 재미도 늘 거고요.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사모펀드, PEF, 헤지펀드 사실 다 비슷한 말인데 조금은 달라요. 일단 펀드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죠. 자산운용사가 만든 금융상품을 누구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 가서 가입하고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공모펀드고요. 반면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한 50에서 100명 정도 이하의 사람들한테 큰 돈을 모아서 이곳저곳 투자하는 펀드예요. 이게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상품 중에서는 대체 투자에 속하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 이 파워시어즈 오세현 대표 이력에 헐리우드 영화랑 엔터 사업에 투자해서 대체 불가능한 커리어를 세웠다고 나오거든요. 또 이 회사 제철회사 인수전에 나서면서 가치 투자를 표방한다는 이야기도 하죠. 여기서 전자처럼 뭐 영화 제작 같은 거 닥치는 대로 투자하면은 1년 대로 단기 수익을 꾀하는 거니까 통상 헤지 펀드라고 부르고요. 반면 후자처럼 회사 지분 인수에서 경영에 참여하고 모두 한 3, 4년 이상의 투자 기한을 거치는 거 이런 식의 펀드가 오늘의 주제이자 그 유명한 PEF가 되는 거죠. 사실 정확히는 파워시어즈는 투자금 받아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PE고요. 이들이 만들어서 자금을 모으는 펀드가 바로 PEF예요.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LP라고 부르고요. LP가 투자해서 PEF가 만들어지면은 이걸 운용하는 사람들을 GP라고 불러요.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LP는 쩐주, PEF는 PE가 만드는 돈통, 그리고 GP는 자금 운용자들이에요. GP가 돈을 잘 운용해서 이익을 내면은 LP는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요. GP는 여기에서 보수를 일부 떼가요. 당연히 성과가 잘 났으면은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인 거죠.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런 PEF는 왜 등장했나? 역사적으로 보면 PEF는 주로 위기 때 생겨났어요. 해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 계획인 마셜 플랜이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돈이 필요해서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946년 ARDC라는 벤처 캐피탈이 생긴 게 세계 첫 사모펀드고요. 이후로 우후죽순처럼 사모펀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모펀드란 개념이 생긴 게 1998년 IMF 때죠. 8, 90년대 한국을 보면은 고도성장기가 이어지면서 재벌 기업들이 속속 탄생하고 그 회사들이 이곳저곳 문어발처럼 투자를 했다가 딱 IMF가 터지면서 국가 부도나고 기업들 부실이 터지면서 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때 해외에 있던 사모펀드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한국에 있는 기업들 망한다고? 완전 노다지네. 대표적인 것이 소주 회사 진로. 골드만 같은 회사가 부실 채권을 3천억 원 주고 샀는데 2005년 하이템 맥주에 3조 4천억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을 10배 넘게 남겼죠. 또 지금의 SC제일은행이 된 제일은행, 지금은 하나은행이 된 외환은행도 IMF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가 엄청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곳들이었어요. 단단히 한몫 챙겼죠. 아니 그럼 외국계 사모펀드 판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뭐 했어요? 없었어요. IMF 전까지는 우리나라에는 PEF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요. 무슨 펀드가 기업 지분을 인수하냐, 또 이걸로 기업 경영권 뺏어가는 적대적 M&A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 때문에 정부가 아예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IMF 들어서 필요성이 생기니까 1999년 기업 구조조정 전문조합이란 이름으로 구조조정 당하는 기업들을 민간이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줬고요. 또 2000년엔 금관원에서 지금의 PEF에 가까운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PEF가 하는 일은 되게 다양한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외부 투자 받아서 기업 인수하고 몇 년간 기업 가치 키워서 매각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걸 레버리지 바이아웃, 줄여서 LBO라고 부르죠. 사실 오너 기업들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는 게 못 믿었죠. 아니,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 업을 해와서 전문성도 있고 또 이거 가업인데 왜 우리가 전문 경영인들한테 회사를 내줘야 되냐. 근데 사실 PE들이 보기엔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경영을 되게 못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산을 좀만 더 잘 배분하고 또 마케팅 좀만 더 잘하면 기업 가치 몇 배는 더 뜰 것 같은데 정작 경영인들은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다 꼬라박고 그러다 경영위기도 찾아오고 회사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니까 그러니까 PE가 그런 것들 인수해서 직접 경영하면서 기업 가치 뛰면은 나중에 팔아서 돈 챙기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나쁘게 들리긴 하는데 이거 말고도 기업 인수할 때 돈 부족한 기업들한테 PE가 돈 빌려주는 역할도 해요.
드라마에 보면 순양그룹이 아진자동차 인수하면서 미라클 인베스트먼트한테 17% 지분 투자 받는 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PEF들은 되게 우리 일상에 가깝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같이 장보는 대형마트 중에 홈플러스가 바로 PEF 소유고요. 또 홈플러스 같은 데서 장보면 카드로 결제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롯데카드로 결제하시면 돈 버는 데는 롯데가 아닙니다. MBK 파트너스라는 PE가 돈 버는 거예요. 저도 이거 취재하기 전까지는 롯데카드 소유가 롯데그룹인 줄 알았어요. 또 장도 봤으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햄버거 만약 맘스터치 같은 데서 먹으면은 PEF가 돈 버는 거예요. 또 밥 먹었으면 커피 마셔야죠. 만약 투썸플레이스 가시면 이것도 PEF가 돈 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PEF가 우리 일상에 가깝게 있다고 여겨지죠. 사실 이런 거 말고도 PEF 중엔 기업 인수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돈은 없는 기업들한테 투자해주는 일도 해요. 이런 것들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오늘날 BTS를 만들어낸 하이브, 예전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이었고 대표가 방시혁 씨죠. 이분이 글램이라는 걸그룹을 만들었다가 3년 만에 망했는데 이때 투자해준 것들이 벤처 캐피탈들이었어요. 결국엔 투자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고요. 지난해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 소속사 이타카 홀딩스 지분도 1조 주고 인수하죠. 또 국내 게임 회사 중에서 라이징 스타로 여겨지는 크래프톤도 PE 투자가 잘 돼서 성공한 곳이죠. 테라라는 게임을 한번 실패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크래프톤에 자금을 지원해준 곳이 바로 벤처 캐피탈들이었고요. 결국 배틀그라운드가 대성공하면서 요즘 빌딩도 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하면 돈 다 날리는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PEF들은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요. 한번 이익을 내면 못해도 서너 배 이상은 벌어야 돼요. 막 10배씩 이익을 내는 곳들도 비일비재하죠. 또 실패율을 낮추려면 투자도 잘 해야 되니까 PE에서 일하는 플레이어들은 진짜 선수들이에요. 드라마 속의 오세훈 대표 이력을 보면은 예일대 경영학 석사, 하버드대 MBA 박사 받아서 오건 스탠리 아시아 책임 운용 책임자, 이게 오건 스탠리가 아니라 아마 모건 스탠리 텐데 드라마니까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일했던 수재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전교 1등하고 대학교 가서 전교 1등한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이런 데 와서 일한다는 거죠. 이 드라마가 16편까지 돼 있다는데 지금 8편은 나왔으니까 나머지 8편 보시는 분들은 이 배경 지식 가지고 보시면은 앞으로 좀 더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뉴스 보시면서 PEF가 어디 인수한다, 어디 투자한다 이런 기사 보시면은 당황하지 않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해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